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저희 소유비티 디자인 사무실에서 오디오 클립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한동안 제가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반년 만에 정말 반가운 게스트분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외모는 자존감이다 방송 초창기에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분이신데요. 우리 박세인 저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죠. 네, 네. 최근에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어서 음.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재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렇고 아주 스케줄이 빽빽하시던데. 네, 맞아요. 네, 지금 또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죠? 네, 네. 이제 뭐 인터넷 마케팅 분야랑 그리고 여성 자기개발 분야 네. 여기 탑5 안에 들어가가지고 와. 네, 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주제 혹시 생각나세요? 그때 당시에 우선은 제가 음. 외모나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남 신경 많이 안 쓰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가지고 제 경험을 좀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당시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아, 이거 내 얘기 아니냐. 그렇게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현실감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본인의 모습도 발견하셨다는 그런 소감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매력이 영향력이다.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매력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적인 맞아요.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사실 웃는 사진이 뭐 그리 별거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인기가 있는 어떤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중년 남자들을 보면 되게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중년 남자분들이 대부분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 있어요. 항상 잘 안 웃죠. 맞아요. 무표정에. 네. 근데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 남자분들을 보면은 프로필 사진부터 웃는 사진도 많고 그쵸. 그리고 피드에 되게 웃는 사진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저희가 아는 분 중에 좀 그 공통적으로 아는 분 중에 떠올리자면 주충일 부장님 아시죠? 알죠. 네. 네. 주충일 부장님 같은 경우 이제 중년 남자분이신데 너무나 멋진 미소를 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 되게 호감 있는 사람으로 SNS에 이제 보여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언행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런 이슈 메이킹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인기를 누리는 어떤 SNS 계정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글이 되게 잘 읽혀요. 맞아요. 네. 네. 김조희 대표님 계정을 가보더라도 글을 되게 잘 쓰시잖아요. 그 짧은 글이어도 되게 잘 쓰시고 그리고 되게 잘 읽히게 쓰시고 그리고 뭔가 공감되게 써주시고 네. 또 그리고 되게 정제된 것 같은 실제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SNS 쓸 때 이제 글 쓰시고 좀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몇 번 고쳐 쓰시나요? 어때요? 약간 제가 쓴 글을 저도 몇 번 다시 읽어보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접속어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낫겠다 하는 것들이 올리고 나서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수정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공통점을 발견한 게 진짜로 인플루언서 분들을 보면 실제로 SNS에 올리는 그 짧은 글도 되게 정제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면 그 글이 되게 잘 읽힌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매력을 잘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잘 읽히는 글을 써라 라고 썼거든요. 네네. 그럼 잘 읽히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잘 읽히는 글은 읽어봐야 돼요. 소리내서. 그래서 자기 음성으로 읽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고 그리고 차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면 그 전에 안 보였던 게 또다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한 번 더 검토하고 이런 작업들이 잘 읽히는 글을 쓰는 또 되게 큰 노하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을 좀 높이고 싶다면 오탈자 네. 띄어쓰기 이런 것 좀 주의하면서 네. 네, 이렇게 좀 고르게 잘 정돈된 글을 써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더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척도가 되기도 하죠. 그쵸.
그쵸. 사실 이 매력도를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어떤 남성분이 있었는데 글을 딱 쓴 거를 봤는데 막 띄어쓰기, 맞춤법. 맞춤법이 막 엄청 많이 틀려 있고 없어 띄어쓰기도 보이죠? 그러면은 좀 약간 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매력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매력을 결정짓는 것은 굉장히 많다. 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력 자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매력도 자본이다. 네. 내가 가진 매력이 자본이 된다. 저는 또 금융권의 강의를 가면은 그런 주제로 또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내 매력이 나의 에셋, 자산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재산, 자산. 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정말 좀 한 번 더 떨어져서 나를 살펴보고 내 모습이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풍기고 있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SNS에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SNS에 좋아요를 누르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너 요즘 뭐도 했더라? 요즘 뭐 잘 나가더라? 뭐였더라? 사실은 좋아요를 다 누르고 댓글을 달지 않아도 흘러가는 그 피드 안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다 막 부정적인 걸 쏟아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저 사람 지금 에너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네. 멀리 해야겠어. 맞아요. 마음이 불편해. 가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나누는 이야기가 매력이 영향력이다라는 그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SNS 요즘 뭐 하나라도 안 하는 분들은 없죠. 거의 없으신 네. 것 같아요. 그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 나의 모습, 내가 표현하는 언어, 단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산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걸 쏟아내면 우리는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고 그쵸.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주는 에너지가 결국에는 나의 업이랑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쉽사리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자기의 어떤 그런 이미지 관리분더러 자기 어떤 감정 관리가 되게 중요한 매력을 만드는데 예, 중요한 요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야기하신 감정 관리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6개월 동안 쉬면서 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관리를 정신수양. 정신 수양이라고 하죠. 책도 굉장히 좀 많이 읽기도 읽었고 또 셀프 토크를 하는 차원으로 이제 글을 쓰면서도 좀 많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뭐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제 저의 에너지를 좀 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때는 정말 돌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맞아요. 어떤 분은 너무 감성적이셔서 본인이 이제 좀 다운이 됐을 때 그거를 오히려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뭔가 공감이나 인정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있죠. 그쵸. 근데 사실 그렇지만 SNS라는 거는 이제는 그냥 단순히 사적인 어떤 관계로서 맺어진 채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SNS는 되게 공적인 채널로 이제는 발전이 되었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신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만나거든요. 이제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그런 오피셜한 포지션이 아닌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노출하는 거를 좀 꺼리시는 분들도 그럼요.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SNS를 굉장히 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는 해요. 그쵸.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의 어떤 감정적 에너지 관리는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나의 관계 속에서 또 기쁨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쵸.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에너지는 아무리 사적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런 에너지를 남한테 계속 준다는 것 음. 자체가 내 사랑하는 친구를 또 갉아먹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건강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대화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냥 그쵸. 하소연이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통해서 해결을 빨리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솔루션을 또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또 나의 매력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이번에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요약을 해 주신다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결국에는 이 영향력을 한 단어로 그럼 뭘로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저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남더라고요. 사람.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재능과 그런 무기, 네.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로 여러분들도 성장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나의 매력을 결정하는 것도 물론 나 자신이 나의 매력을 결정을 하겠지만 그 매력을 결정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건강하게 잘 가져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우리 박세인 저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